자, 이번 강의에서는 로컬 가공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컬 가공에 보시면 에이밍 서피스, 파트 서피스, 룰드, 로컬 삼축, 삼축 지오대직이라는 공정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선 에이밍 서피스 삼축이라는 부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공구 경로 그리고 형상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사용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약간 비스듬하게 된 이 부분에 라운드 볼공구로 10파이 볼공구로 가공을 하고 R값이 5R 남아있는 부분에서 레이어로 가공하기엔 좀 그렇고 이렇게 위아래로 가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럴 때 사용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필렛 면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5R로 가공을 했다라고 설정하고요. 그래서 필렛을 5R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공구를 10파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면을 5mm 떨어뜨려 놨어요. 반경값만큼 떨어뜨려 놨어요. 자, 여기에서 형상에 보시면 파트면 선택하는 곳은 동일하게 가공하실 면 찍어주시고 자, 밑에 보시면 에이밍 서피스 선택해서 면 또는 뭐 선 또는 선과 점 찍어주실 수 있고 저는 면을 한번 찍어 볼게요. 면. 지금 만들었던 이 면을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찍어주시면 화살표가 표시가 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화살표 표시에 대한 건 공구 경로의 가공 방향 또는 시작 코너 두께, 리셋 뭐 이런 것들로 설정 가능하시고 그냥 화면에서 화살표 뾰족한 부분 눌러주셔도 방향은 바뀌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냥 이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면 레이어처럼 가공되는 거 보실 수 있고 이렇게 가공하고 싶다 하시면 위아래로 긁어 올리고 내리고 하는 형태로 가공 경로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가공 스텝 방식에 보시면 여기에 공구산 높이, 경로, 사이드 스텝 이렇게 들어가 있을 텐데 사이드 스텝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크게 2mm로 양방향으로 위아래로 가공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런 형태로 가공 경로가 만들어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내비게이터 확인해서 보시면 이렇게 위아래로 가공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런 비스듬한 구간 같은 경우에 레이어 형태로 계단 형태로 남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 이런 형태의 가공 경로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 라운드 부분만 타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 파트 서피스 삼축이라는 공정을 사용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공정으로 사용하셔도 상관없지만 파트 서피스 삼축 가지고 이 면을 따라서 가공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형상의 파트 면에서 이 면을 차례대로 찍어주세요. 차례대로 찍는 이유는 화살표 방향이 이어지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띄엄띄엄 선택은 안 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부분 가공이다 보니까 로컬 가공 자체가 부분 가공이다 보니까 원하시는 부분 한 군데 연결되는 구간은 한 곳으로 인식을 해요. 이렇게 해서 선택해 주시고 화살표 방향 보시면 가공할 방향은 양쪽에 표시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뾰족한 부분 눌러서 방향 바꿔주실 수도 있고 가공 위치, 가공 방향은 이 공구 경로에서도 바꿔주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가운데에 튀어나와 있는 이 화살표는 면의 방향을 말해줘요. 이 면의 이쪽 방향을 가공하겠다 아니면 안쪽을 가공하겠다 설정 바꿔주실 수 있고요. 지금 바깥쪽을 가공을 해야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가공 스텝 방식 같은 경우에 사이드 스텝이 편하실 거고 저는 그냥 크게 2mm 주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라운드 면을 따라서 가공 경로가 만들어지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공할 건지 이런 것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방향 바꿔주시면 이런 형태로도 위아래로 이렇게 가공 경로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다시 이쪽으로 와 볼게요. 자, 이 부분에 비스듬한 구간에 선을 선택해서 가공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룰드 서피스를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룰드 서피스 같은 경우에는 형상에서 윗선 또는 바닥선 또는 플랜이라던가 면 뭐 이런 것들 찍어 주실 수가 있는데 저는 선을 한번 찍어 볼게요. 위에 선 여기, 바닥선 요 밑에 이렇게 한번 찍어 볼게요. 자, 가공해야 하는 방향은 동일하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공구 경로에 보시면 개수를 넣어 주실 수 있어요. 경로로 했을 때 개수 10번 가공하겠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이 선과 이 선의 사이에 10번 가공 경로가 만들어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이 선에서 공구 반경만큼 떨어져서 마지막 선 선택한 선의 반경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가공 경로가 만들어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도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로컬 가공에 보시면 로컬 3축이라는 공정도 들어가 있어요. 자, 로컬 3축 같은 경우에는 모듈럭스가 붙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가공 공정 보시면 조금 다르게 생겼을 거예요. 공구 경로 부분에서 액세스라고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액세스 눌러보시면 서피스 경로, 공구축 제어, 과절삭 체크, 링크, 황삭, 유틸리티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서피스 경로에 보시면 패턴 부분에서 가공 공정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평행컷부터 해서 플로라인까지 사용해 보실 수 있고 아까 로컬 가공 중에서 파트 서피스와 비슷하게 가공할 수 있는 부분도 여기에 들어있어요. 자, 우선 두 선 사이 가공으로 한번 볼게요. 두 선 사이는 말 그대로 선과 선 사이에 드라이브 서피스 선택한 면을 가공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자, 첫 번째 요 선, 두 번째 요 밑에 선 찍었고요. 드라이브 서피스로 요 라운드 면을 선택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엣지 안쪽 가공을 하겠다라고 설정을 할 거고 양방향으로 1mm씩 가공을 하고 싶다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로컬 가공에서 보시면 스텝 오버라는 부분에 최대라고 붙어 있어요. 1mm 안쪽의 값으로 두 선 사이를 나눠서 가공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계산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가공 경로가 만들어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선과 선 사이를 그 면, 선택한 드라이브 면 따라서 가공 경로가 만들어진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끝부분의 경로가 좀 연장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로컬 3축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연장 자르기 체크해 주실 수 있고 클릭해서 창이 열리면 공구 퍼센트라던가 값으로 몇 미리 끝날 때도 몇 미리 해서 연장도 이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앞에 거랑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5mm 연장해서 가공 경로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서 진입 진출 구간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액세스에서 링크 부분에서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진입하고 진출하는 구간, 첫 번째 진입하는 구간과 마지막 진출하는 구간에 사용하겠다, 진입, 진출, 사용이라고 바꿔주시면 이 내용은 밑에 있는 디폴트 진입, 진출 값이 먹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디폴트 진입, 진출을 눌러보시면 진입할 때 접선호, 진출할 때 접선호가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다행히도 그림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서 호라던가 퍼센트 체크를 바꿔서 폭이라던가 길이 설정 값을 그림을 보면서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진입, 진출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서 선택해서 보시면서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진입, 진출 값을 디폴트 진입, 진출을 사용하겠다라고 해주시면 확인, 계산했을 때 진입, 진출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진입하고 진출하는 구간이 이렇게 접선 후 형태로 바뀌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중간중간에 연결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액세스, 링크, 컷 따라라던가 슬라이스에서 바꿔주실 수 있어요. 컷 따라 같은 경우에는 가공 경로를 따라가다가 떨어지는 부분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링크를 만들어 줄 건지, 그리고 슬라이스 사이 링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가공 경로와 경로 사이사이마다의 이 빨간색 뜬 부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줄 건지 설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슬라이스 사이 링크 여기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여기도 진입, 진출을 사용하겠다. 진입, 진출을 사용하겠다라고 설정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계산 해주시면 이렇게 접선호 형태로 전부 다 변경된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링크 부분에 이 앞에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진입, 진출 사용하겠다, 안 하겠다는 디폴트 진입, 진출인데, 자, 이 부분. 직접 하고 안전 영역 진출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스텝 오버 110% 밑으로 되게 되면 직접, 이것보다 크면 안전 영역으로 진출하겠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퍼센트 계산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면 값으로 해주시는 것도 있어요. 자, 요 사이의 간격 5mm보다 작게 되면 직접 연결을 할 거고 5mm보다 큰 값이 들어가게 되면 급속 거리로 연결해 주겠다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자, 여기에서 직접 면 따라 스플라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요 급속거리, 절삭거리에 대해서는 진출 부분에서 거리값을 바꿔 주실 수도 있어요. 안전 높이도 여기에서 변경되는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계산 해보게 되면, 자, 이렇게 연결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5mm가 안 되는 구간이죠, 여기는. 요 사이사이는 스텝 오버를 1mm를 줬기 때문에 5mm 안쪽의 값이 되어서 링크에 5mm보다 작은 직접으로 되어 있어서 요 사이사이가 직접 바로바로 연결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링크 부분을 변경해 주실 수 있는 거. 그 부분이 액세스에서 링크에서 변경해 주실 수 있고요. 서피스 경로에서 다른 여러 가지 가공 경로 방식
것도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로컬 가공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로컬 가공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